안녕하세요. 덕희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민어 농어 낚시, 그 외수질 낚시 또는 외줄 낚시라고 하죠. 네, 그 민어 농어 낚시할 때 하는 낚시 기법 중에 하나인 외줄 낚시 관련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앞에 보시면 있는 영상, 여기 있는 사진에 보시면, 예, 제가 작년에 잡았던 농어 사진이고요. 블로그에 있는 사진을 잠깐 좀 띄워놔 봤습니다. 네. 농어 낚시 같은 경우는, 외줄 낚시, 외수질 낚시 말고도, 스피닝 릴 이용해가지고 루어 낚시도 많이 하시고요. 민어 낚시 같은 경우는 외줄 낚시를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외줄 낚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줄이 이제 외줄로 나와 있는 이제 바늘줄에 이제 미끼로 흰다리 새우를 꽂아가지고 미끼를 사용을 하고요. 그거를 이제 일정 수심층에 갖다 놓으면 이제 농어나 민어가 이제 먹게 되면 잡는 그런 낚시 방법이고요. 외수질 낚시 미끼가 흰다리 새우기 때문에 되게 많은 어종들이 좋아하는 먹잇감이죠, 새우가. 그래서 우럭, 놀래미, 광어 되게 다양한 어종들이 잡히고요. 그래서 민어 농어가 아니더라도 다른 고기들을 잡을 수도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아서 저는 꽝 없는 낚시라고 그냥 하긴 하거든요. 어지간하면 나가서 진짜 기상이 안 좋고 바다가 완전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 꽝이 없는 낚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보통 외줄 낚시를 하러 나가면, 민어 농어 낚시를 하러 가면, 전 보통 대부분 왕등도 쪽으로, 격포항에서 이제 왕등도로 가는 보통 그쪽으로 출조를 많이 나가게 되고요. 최근에 이제 4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이제 새우 생미끼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최근 조항을 들어봐도 이제 민어는 아직 얘기는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민어도 좀 나오긴 한다 그러긴 하는데 사이즈가 이렇게 크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농어도 조항을 보니까 이제 90cm 정도 되는 농어도 나오고 있고, 농어는 지금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번 주 일요일 날 우선 농어 낚시 한번 갔다 왔는데, 예, 그거는 이제 다음번 이제 조행기 영상에서 다시 한번 좀 공유 드릴 거고요. 네, 오늘은 농어, 민어 낚시, 외줄 낚시, 외수질 낚시 하는 채비하고 장비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도 드리려고 하고요. 네, 그 내용 가지고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드하고 베이트릴 좀 먼저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이거는 로드 먼저 있는데, 로드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NS 퓨리어스 B692M 모델을 저는 지금 사용 중입니다. 네. B692M 같은 경우는, 광어대로 나온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지금 보시면은, 여기 라이브 베이트, 생미끼 전용 로드로 나왔고요. 용도는 대구나, 안 그러면 민어, 농어 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드가 약간, 그렇게 말랑한 연질성 로드는 아니에요. 약간 경질이고, 경질 중에서도 광어대 NS 퓨리어스에서 나오는 NS사 제품, 퓨리어스 제품들 중에 광어대보다도 좀 더 경질 특성을 가진 대고요. 전 이거 가지고 광어도 하고요. 우럭 낚시도 하고, 문어 낚시도 하고요. 예, 민어 농어. 그렇게 해서 서해권에서 하는 그 낚시들은 민어 농어, 광어, 우럭, 문어까지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길이가 조금 길긴 하거든요. 길이가 2m 6cm인데, 조금 길긴 합니다. 특히 이제 접은 게 한 160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같이 주는 케이스가 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좀 이동하는 게 조금 나눠서 2절로 돼 있어도 좀 힘들기는 한데, 로드 자체는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요. 만약 대가 이제 라이브 베이트 대를 꼭 쓰실 필요는 없으시고 일반적으로 쓰시는 광어대 정도면 충분하고요.
예, 광어 때 가져가시면 충분히 쓰실 수 있으십니다. 네. 로드는 이 정도고, 베이트릴 같은 경우는 그 도요사 우라노 인쇼가 아니죠, 이거. 예, 올터레인2 제품이고요. 네, 기어비는 5.8대1, 5.8대1입니다. 네. 5.8대1에 지금 합사 같은 경우는 지금 255 합사를 감아 놓은 상태입니다. 네. 합사는 1호 합사 뭐 쓰셔도 뭐 상관이 없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 라인이 좀 얇으면은 채비가 이제 아래에 걸렸을 때 뜯어내다 보면 이제 원줄이 송산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2호줄 1.5나 아니면 2호 정도 합사를 사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원줄 손상에는 조금 더, 예, 유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이어가지고 채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수질 낚시에서 이용하는 채비를 제가 지금 준비를 했고요. 보시면은 우선 제일 위에 있는 봉돌 먼저 보시면, 격포항에서 이제 왕등도 같은 경우는 보통 격포항에서 출발하면 왕등도 쪽이나 안 그러면 안 그러면 이제 위도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농어나 민어 낚시를 나가게 되면 수심이 이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20m 언저리 정도 되고요. 보통은 이제 가면 한 40호를 주된 봉돌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외에 이제 왕등도 쪽으로 들어가서 어초를 탄다거나 하면 50호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50호 봉돌을 좀 여유로 챙겨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한 봉 정도, 뭐 40호 두 봉에 50호 한 봉 정도, 아니면 뭐 좀 많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50호도 한 봉 더, 두 봉 정도 챙겨 가시면은, 두 봉 하면 50호 같은 경우는 좀 숫자가 적기 때문에 여유 있게 두 봉 챙겨 가시면 가셔가지고 무리 없이 사용하실 것 같고요. 50호 봉돌 같은 경우는 어초 탈 때는 이제 50호 봉돌로 맞춰달라 그러세요. 선장님들이 이제 다 같이 같은 봉돌의 무게를 써야 되니까 50호 봉돌을 어초 탈 때는 맞춰달라는 말씀들을 해주시니까 50호 봉돌 써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간혹 수심이 좀 깊은 데들이 있어요. 뭐 20m, 30m가 아니라 한 5, 60m까지 내려가는 포인트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50호를 꼭 챙겨 가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격포에서 왕등도나 위도 쪽, 그쪽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포인트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선 제가 다니는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면 50호, 40호를 50호 두 봉, 40호 두 봉 정도 챙겨 가시면 여유 있는 양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채비를 보실 텐데, 이 기둥줄, 시중에서 파는 기둥줄입니다. 예. 시중에서 제가 좀 사용하는 기둥줄을 한 개 꺼내봤고요. 요거는 지난주 일요일날 사용하고 마지막에 남은 기둥줄입니다. 네. 기둥줄 보시면 말 그대로 외줄 낚시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쪽이 이제 봉돌이 묶이는 데고요. 봉돌이 묶이는 데고 말 그대로 외줄이니까 여기만 하나만 이제 하나만 연결해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위로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위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이제 바늘 라인을 달아가지고 쭉 연결시켜서 이 한쪽에만 연결해서 여기에 새우를 달아가지고 띄우는 낚시고요. 생미끼 낚시기 때문에 뭐 별도의 액션이 크게 필요하진 않습니다. 네. 민어 낚시 같은 경우는 바닥을 이제 잘 찍어줘야 되기 때문에, 바닥에서 높이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바닥을 찍으면서 쭉 넘어가도, 보통 농어 같은 경우는 선장님 얘기를 해주시죠. 이제 뭐 몇 바퀴 감고 한 바퀴나 아니면 몇 cm 띄우고 쭉 유지해 주세요 하면 그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으면 이제 농어가 와서 물고요. 그래서 미끼가 이제 살아있는 새우를 쓰기 때문에 이제 새우를 이제 꽂아주게 되면 새우가 이제 죽지를 않고 물 속에서 살아서 이제 액션을 막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보고
농어들이나 안 그러면 다른 이제 어종들을 유혹해서 이제 잡아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뭐 루어처럼 뭐 액션을 어떻게 해주고 뭐 그런 것들이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바늘을 연결을 하는데 바늘을 보시면 뭐 가끔 보면 일반 우럭 낚싯대 사용하시는 바늘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면 이렇게 보통 제일 많이 보시는 우럭 낚싯대 사용하는 바늘이죠. 네. 근데 이 바늘 말고 농어 민어 낚시를 할 때는 요렇게 생긴 바늘을 이용을 합니다. 네. 모양 형태가 좀 다르죠? 보시면 위에가 이제 우럭 낚시할 때 사용하는 거, 아래가 이제 농어 민어 낚시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두 개가 차이를 보시면 이게 약간 각져서 안쪽으로 이제 딱 걸리게끔 되어 있죠. 이 부분으로 훅이 딱 걸리면 이 부분이 아래쪽으로 딱 걸려서 내려가게끔 되어 있고 이제 잘 안 빠져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 바늘을 쓰는 이유는 농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잡아가지고 쭉 이제 밑에서 참지를 하시고 랜딩을 쭉 이어나가다 보면 얘가 올라올 때는 잘 몰라요. 올라올 때는 잘 모르다가 이제 수심층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올라와가지고 바늘털이들을 하거든요. 막 수중에서 막 바깥으로 뛰기도 하고요. 막 바깥에서 털면서 다시 아래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바늘털이 액션을 하는데, 그럴 때 이 바늘 말고 일반적인 우럭 낚시 바늘 이걸 사용하시면 바늘털이에 바늘이 잘 빠져요. 후킹이 됐다가도 이 농어 같은 경우 이제 입 아래쪽으로 살들이 이제 해지면서 바늘이 빠져버리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 바늘을 쓰시면 이제 민어 농어 낚시를 하실 때 입털림 그 바늘털이에 조금 더 강건하게 좀 쓸 수 있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바늘로 되어 있는 이런 바늘 타입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요것도 시중에서 따로 팝니다. 예, 민어 농어 낚시용으로 이제 묶음 바늘로 팔고요. 저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20호 쓰고 있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 22호, 뭐 24호 뭐 그렇게 쓰시지만 뭐 저는 20호만 해도 충분한 것 같아서 네, 저는 우선 20호 사용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채비를 한 개 제가 풀러가지고 보여드리면 보통 이제 이런 기둥줄에 보시면 이 방식은 이제 스프링 안쪽으로 채비를 넣어서 뒤에다가 이제 묶어주면 간단하게 끝나는 건데, 여기가 이제 민도레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맨도레로 돼가지고 뒤에서 이제 매듭만 해주면 되는 타입도 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심플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한번 그냥 일반적인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그냥 구멍으로 넣어서 하는 매듭으로 매듭을 지으면 그냥 이렇게 매듭을 지었고요. 매듭을 지은 상태로 당기면 이 구멍이 반대편에 있는 구멍이 되게 작아가지고 이 정도로 매듭을 지어놔줘도 빠지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 빠지지 않는 상태, 이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리면 돼서 이런 게 좀 초보자들 쓰시기에는 조금 편하실 거예요. 매듭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쓰시면 편할 수도 있고 편하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게 단점은 이 뒤에 매듭을 하신 다음에 이 끝에를 너무 바짝 자르면 여기가 꽉 안 묶인 상태에서 바짝 잘라버리시면 여기가 힘을 받다가 그냥 풀려요. 끝부분이. 풀리게 되면 이제 뭐 농어나 좀 큰 거를 잡으면 막 털다가 여기가 힘 받으면서 탁 풀려버려가지고 빠져나가겠죠.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생기니까 매듭을 좀 지어주실 때 이런 것들은 좀 잘 해주셔야 돼요. 물론 맨돌에도 매듭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 보시면 요 상태에서 이제 바늘에다가 이제 새우를 걸어주겠죠. 새우를 걸어주는데, 새우는 이제 바늘 어떻게 걸어주시느냐가 좀 중요하기는 해요. 왜냐면 바늘을 잘못 걸어주시면 새우가 바로 죽겠죠. 이 신경들이나 이제 그런 안에 내장들, 안 그러면은 이제 뭐 심장이나 그런 쪽들 잘 피해서 꿰 주셔야지 이제 미끼가 새우가 살아있는 상태로
이제 바다로 내려가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액션을 취해주거든요. 그래서 생미끼를 쓰는 거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냥 새우가 미끼다라는 포인트라기보다는 살아있는 새우를 넣는다라는 게 포인트로 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새우가 안 죽게끔 포인트에 그 부분들을 피해서 넣어가지고 내려보내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위에 심장이나 뇌에 있는 부분들을 피해가지고 걸어서 내려서 주시면 이제 새우가 살아있는 상태를 어느 정도 이제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밑에서 액션을 다양하게 취하면서 이제 고기를 유혹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간단하게 외수질 낚시 관련해가지고 좀 채비나 로드 그리고 베이트릴 관련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렸고요. 외수질 생미끼 낚시가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낚시일 수도 있거든요. 루어 낚시나 이제 그런 것들에 비해서 조금 수동적인 낚시일 수도 있는데 그런 점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약간 생미끼가 들어가서 이제 액션을 취하고 고기가 문다라는 게 약간 복불복처럼 느껴지고 본인 이제 낚시하는 사람이 약간 그런 액션들이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수동적인 낚시로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외수질 낚시를 되게 재밌어 합니다. 네. 다양한 어종들도 만나고 아무래도 사이즈가 좋은 고기들이 이제 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민어나 농어 같은 경우들은 뭐 이제 시즌 때 물면 뭐 미터 단위도 물어주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매력적인 낚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경험이 좀 많이 없거나 이제 초보자분들 중에서 좀 나는 어찌됐든 대상어를 좀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외수질 낚시가 그런 점에서는 꽝 없는 낚시이기 때문에 생미끼를 쓰고 생새우를 쓰기 때문에 꽝 없는 낚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다른 낚시도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생새우를 쓰기 때문에 좀 큰 고기들이 이제 민어 농어가 아니더라도 큰 고기들이 물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낚시 중에 한 가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즌 갓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되신다면 조만간 한번 내려가셔가지고 한번 해보셔도 되게 재밌게 할 수 있는 낚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영상은 왕등도 그 농어 낚시 나갔던 거 이제 조인기 다시 영상 편집해가지고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